귀여보입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 정도 문제는 쉽죠? 정답 5번입니다. 전기기구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거 기본이에요. 1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빼요? 플러그를 잡아야겠죠? 또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 커버를 닫아놔야 됩니다. 거기 물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문어발로 꽂으면은 불날 수가 있다고 가급적 피하라고 했어요. 청테이프? 아닙니다. 이 전기와 관련된 거는 까만색 테이프.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휠체어, 침대, 바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편다. 이거 기억하시죠?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요게 맞죠? 허리가 나오면요. 허리는 꼿꼿하게 편다.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요겁니다.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빠르게 이동한다. 빠르게 운동한다. 이런 거 틀리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두 발을 모아요? 벌려야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방향을 전환할 때요. 다리를 좀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뭔가 보조를 하면요. 다쳐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대상자를 즉각 개입할 수가 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왜? 요양보호사가요.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대상자 보조하다가 하다가 손목 나가고 목 나가고 이래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내 건강을 지키면서 대상자를 케어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이 있고 나서 가족이 있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면은 넓힌다.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기출에 지문들이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맥락은 하나예요. 무게 중심을 낮춘다.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이거 아니겠어요?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이동시킨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손가락으로 깔짝깔짝이 아니라 손바닥. 큰 근육을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또는 양옆으로 두어서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히는 거고요. 무게 중심은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 중심을 넓힌다. 이 반대죠. 지지면을 넓혀줬을 때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주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그거를 줍는 거예요. 무릎을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일단 엎드려 있는 게 복 위죠. 엎드렸을 때 공간이 뜨는 부위를 뭔가 지지해주고 받쳐줘야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그림은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배와 무릎. 세 번째는 무릎과 발목. 네 번째는 가슴과 배. 다섯 번째는 가슴과 발목입니다. 엎드려 있을 때요. 어디가 떠요? 배 뜨죠. 그리고 이 발목 밑에 뜨지 않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배와 발목 밑, 상체의 중심점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했을 때 내가 뭔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위, 엎드린 자세이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 엎드린다.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굽음을 감소시킨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한마디로 아랫배와 발목 또는 아랫배만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보기 전에 포인트로 아셔야 될게요. 가파른 내리막길 요거 두 개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비가,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일단 지그재그로 가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요. 내리막길은 내 뒤로 돌린다. 이거예요. 뒤로 돌리고 지그재그로 가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앞바퀴를 들어? 이거는 뭔가 바닥에 턱이 있을 때 아니었어?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이런 건 다 틀린다. 지그재그를 찾아야 되는데 1번, 4번이 지그재그죠? 하지만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여기서 요점 정리 끝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캡처해서 보세요. 문턱에 있다. 뭐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거예요. 이 문턱이라는 표현이 도로턱, 방지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울퉁불퉁하면은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야지 이 휠체어가요, 그 진동을 덜 느껴요. 아시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른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 얘기예요. 울퉁불퉁한 길은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 뒤로 약간 젖힌 상태가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내 뒤로 돌려서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때요. 여러분 휠체어를 그냥 곧장 앞으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서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누가? 대상자가.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라. 더군다나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가야 속력이 좀 줄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턱이 있다 하면은 포인트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린다. 또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속도가요 정말 무슨 자동차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지그재그로 가야 이 속력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지그재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 뒤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크면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문제 내볼게요. 문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게 키워드죠.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거죠. 경사로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비탈이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셔야 돼요. 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간다. 그러면 뒤로 돌리고 또는 경사로다. 비탈이다.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간다. 이 포인트를 알고 보기에서 체크를 해서 답을 맞추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아니에요. 부축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다친 쪽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을 보조해줘야 되고요. 편마비야 하면은 편마비 쪽을 보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 일시적으로 다쳤구나. 그럼 건강한 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 보조하는 그림 1번, 2번 두 개밖에 없죠? 답이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 그림 보세요.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 어깨에 팔을 둘렀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느 쪽 팔 잡았어요? 반대쪽 팔목을 잡았어요. 2번은요? 건강한 쪽으로 요양보호사 어깨에다 팔을 둘렀고 요양보호사가 그 건강한 팔목을 잡았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그냥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친 손상 환자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공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무조건 편마비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다쳤어. 그것을 손상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부축하죠.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로 올라오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목을 잡아주는 거지 반대쪽 손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손상 환자 한 명이 부축할 때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쳤죠. 대상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건강한 쪽 손목을 잡고 이동을 하는 거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이거고요. 만약에 오른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그림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어깨 위로,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로 대상자의 팔이 올라가 있잖아요. 편마비는 어깨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내린 상태에서 편마비 쪽 팔을 그냥 붙잡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손상 환자야, 그냥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시고요.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왼쪽이면 왼쪽 지지, 오른쪽이면 오른쪽 지지,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 쪽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보기를 봐야 돼요.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일단 틀렸죠.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편마비 쪽에서 지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서 지지해 주는 거고요. 보행벨트는 허리에 차죠. 가슴이 아니에요. 또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 어떻게 잡아요? 안전손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왼쪽으로 잡아야겠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직립자세. 허리는 꼿꼿이 펴야 돼요.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아요.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겠죠. 편마비 환자라면 약 3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시킨대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다면 전후, 좌후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오른쪽 편마비야? 그러면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준비 운동을 시킨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지팡이도 안 되고요. 연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해 주는 겁니다.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일단 목욕용 리프트가 뭐냐면요. 대상자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양보호사가 이거 어떻게 번쩍 안아가지고 목욕탕을 들어가서 시키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전동 의자 같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만약에 전선에 코드 꽂았어요. 물에 감전될 수 있겠죠. 의자가요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뒤로 조금 제끼지를 못하겠죠. 머리 감길 때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기를 볼게요. 등받이가 고정된 것 안 된다고 했어요. 등받이가 편안한 자세로 약간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머리를 감길 수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전선 코드를 꽂으면은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배터리 괜찮은 것 같아.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면 요양보호사 팔 빠지겠죠.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좋겠어요. 4. 철제? 녹슬겠죠. 플라스틱이 녹이 안 쓴다.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 가능한 거죠. 부피가 있고 비싼 것들은 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뭐 있죠?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또 이동욕조나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정답이요.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흡인병은요 2, 3일에 한 번 씻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닦는다. 한 번 이상이라는 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한 번은 기본으로 닦아라 이 얘기죠. 가래가 묻은 시트는요. 소각 처리 태워버려요. 가래가 묻은 시트는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서 개별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고무 재질의 카테터 햇볕에 말리면 쪼그라들어요. 카테터가 이 고무관입니다.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자비 소독한다, 끓인다, 그리고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린대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햇볕에는 쪼그라든대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고요. 혈액이 묻은 옷은요, 항상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군다. 왜? 이 혈액, 체액, 가래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뜨거운 것에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이지고 잘 안 빠지겠죠? 찬물에 일단 1차적으로 애벌 빨래하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아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1.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4.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짚고 나가고 계단으로 가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죠.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닫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피할 때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화재 문제 너무 중요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매번 나오는 기출 키워드입니다.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불이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비상벨 눌러야겠죠. 119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해야 살 수가 있어요. 유해 연기가요. 시야를 가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돼요. 유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닫아서 조금이라도 더 격리 시간을 길게 한다. 방을 빠져나간 뒤에 문을 닫아버린다. 계단을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는 뚝 끊긴다.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돼요.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는 게 여러분이 선풍기를 만약에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풍기 바람 내 얼굴로 오고 있죠? 거기를 향해서 소화기 분말 쏴봤자 내 얼굴로 역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졌어. 내가 선풍기 틀어놓고 등을 졌어. 이 반대 방향 앞으로 이게 더 바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고요. 대피를 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거기서 SOS 하는 거예요. 야간하듯이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밖으로 옮겨 나간다. 한쪽 손만 짚어야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왼손 오른손 짚으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탈출구를 못 찾는다 이 얘기예요. 옷에 불이 붙었어.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불을 꺼줘야 돼요. 얼굴을 가려요. 왜? 코와 입, 이 호흡기가 망가지면은 그냥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뭘로 알아요? 호흡이 끊어짐으로 압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가시킨다. 3. 씻은 식기는 저준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5번이죠. 냄새나는 플라스틱 통, 락앤락통 뭘 넣어라? 녹차 티백 한 두세 개 넣고서는 하루 있어라 그랬잖아요.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컵 수저,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이 순으로 설거지해라. 기름기가 제일 많은 건 맨 마지막에 깨끗한 거 먼저 씻어라 이거죠.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그면요 깨져요. 씻은 식기 저준행주 더럽죠. 행주로 닦는 것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그릇을 지그재그로 엎어놓는 게 좋아요. 또 그물형이 좋아요? 스펀지형이 좋아요? 뭐보다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왜? 물기가 잘 빠지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펀지형 쓰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뜨끔해요. 그물형이 훨씬 위생적이라는 거. 뭐보다 뭐가 좋다?
치매 대상자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바지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가벼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배웠던 거 한 번씩 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에 넣어놔라. 녹차티백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이거예요. 고정 댓글에 공동 구매 링크도 달아드려 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동 구매도 한번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